모든 사람들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런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항상 상대방, 이 적이 있죠. 그래서 적에 의해서 내 계획은 방해가 되기 마련입니다. 지금 윤 정권이 시작했을 때 이 사람들도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전에 보수 정권 때 그 이전 보수 정권 때 이명박 정권도 계획이 있었고 박근혜 정권도 계획이 있었지만 이 둘 모두 좌파 세력에 밀려서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이명박은 집권 첫 해 4월 달부터 시작된 광우병 시위에 사실상 절름발이 정권으로 임기를 겨우 채웠고, 박근혜 정권은 2017년 집권 마지막 해를 채우지 못하고 2016년 말에 사실상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이 그 모양이 되었다. 그래서 이 야당의 존재라는 것이 보수 정권이 야당일 때는 그 공격이 지극히 미약합니다만은 이 좌파 세력이 야당이 되었을 때는 아주 집요한 반복 공격과 낙인 찍기, 또 프로파간다 등을 동원해서 이 보수 정권을 거의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자, 지금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이재명의 지금 이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재명을 지켜서 대통령 자리에 갖다 놓겠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재명에게 지금 연걸리더 걸려있는 이 각종 의혹들, 그러니까 김문기를 모른다는 것과 또 국토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선거법 위반 관련 내용, 성남FC 법인카드, 그리고 쌍방울과 변호사비 대납, 대장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위례, 백현동 등의 의혹들이 지금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이 당대표를 계속하겠다, 그래서 대통령 가겠다라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한술 더 나아가서 이재명이 엄청난 그 퍼플리즘을 대외적으로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의무 매입 1조, 기초연금 12조로 지금 확대해 가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자신들의 민주당은 금전 살포식 지금 국가 운영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 야당이 쌀값도 교통비도 나라 부담해 가겠다. 그래서 지금 이 대중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8월부터 연말까지 5개월간 낸 버스, 지하철 요금 절반을 돌려주겠다라는 황당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이재명이 바보가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또 한편으로는 초부자 감세 확실히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업에 대해서 지금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윤 정권에 대해서 제동을 걸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들이 이 법 국회 통과가 가능한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으로 버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 그가 이 파워풀리즘의 진수를 보여서 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서 기어코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면 이재명이 윤석열과 그 한동훈의 정권을 향해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뭘까요? 현재 이재명이가 그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윤이 초반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영수회담까지 하면서 그를 봐줘야 될 필요는 못 느낀다. 그래서 이재명을 이번에 확실히 손보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요. 그러면 이것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윤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사법 처리할 수 있는 확고한 이 국정 장악력을 가져야 되겠죠. 국정 장악력이 그냥 무너져 버리면 손을 보는 것도 실패하죠. 검찰도 경찰도 말을 안 듣고 판사들이나 헌재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윤이 국정 장악력을 계속 쥐고 갈 수 있으려면 지지율로 버텨야 될 거라고 봐요. 한 달 전처럼 지지율이 20% 초반대에 머물게 되면 국정 장악력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 그것도 더 무너지면 그야말로 이 정권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야당은 윤을 향해서 사정없이 난사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영국 방문한 것과도 관련해서 조문을 갔는데 여왕의 웨스트민스터 관을 보관한
그 장소에 가지 못했다. 근데 조문을 갔는데 실제 조문이 되지 않았다라는 비판을 퍼붓고 있어요. 자, 외교 장관이 뉴욕 가 있고 동행하지 않았고 현재 주영 대사가 공석이다. 자, 그래서 오후 2시, 3시 전에 도착했으면 일정이 잡혔는데 18일 오후 늦게 도착해서 교통 악화로 조문이 취소되었다. 그래서 프랑스의 마크롱, 바로 이웃나라의 이 대통령은 내려서 지금 거리가 꽉 막혀 있는 속에서 걸어가지고 경호원들과 더불어 걸어서 조문을 했죠. 그러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럼 윤 정권은 이런 식으로 야당이 이 부분을 쟁점화할 걸 알면서 왜 런던 시내를 걸어서라도 조문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야당이 윤이 그야말로 상가에 갔는데 육개장은 먹었는데 이 고인 앞에서 애도를 직접 표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비판하고 있죠. 자,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런 야당의 공격이 예상이 된다면 영국 정부 측의 이야기에서 내가 교통 일정을 안 잡아줘도 된다. 걸어서 거기 갈 거니까. 뭐 런던 시내에서 누가 윤을 공격하려고 하는 테러리스트들이 있겠어요? 걸어서 갈 거니까 거기서 내가 웨스트민스터 사원 앞에 가면 좀 빨리 넣어달라 정도만 협상할 수도 있었다고 봐요. 지금 검은 옷만 해도 김건희가 벌써 3번째 갈아입었다. 그리고 지난번 스페인 갔을 때 김건희 장신구에 관해서 정빙을 야당이 요구하니까 자료 없다. 자, 결국은 이제 장례식에 직접 조문은 못하고 공식 장례식 미사에만 갔다가 그 이후에 조문록만 작성했다. 자, 최근에 일어난 영빈관 소동과 관련해서 총리는 나는 몰랐다라고 대답을 했다. 그러니까 총리가 모르는 예산 878억이 배치됐고 총리는 국회에서 자기가 신문 보고 알았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신문 보고 알았다고 대답하는 총리. 정확한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당은 이재명의 아수라 카르텔을 이야기하고 야당은 영빈관 의혹부터 시작해서 김건희 의혹을 이렇게 다시 부활시키면서 지금 영국 방문과 관련된 의혹까지도 지금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국 방문 때 같이 가면 저런 사단이 날 줄 알았으면 이번에는 오지 마라 하고 혼자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집에 이 역학관계상에 그게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갔다 하면 또 여러 가지 의혹을 여러 가지 구설수를 불러일으킬 거는 뻔해요. 지금 이 조문 가서 별로 구설수가 생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영국서 저렀는데 이제 뉴욕에 가서 유엔 총회에 가면 또 어떤 구설수가 나올지 제가 심히 우려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윤 지지율이 33, 34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재명에 대해서 정치 탄압이다가 지금 4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해야 된다가 지금 60%까지 나오고 있고 이재명에 대해서 정치 탄압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밝혀야 된다라가 53%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김건희 특검이 이재명에 대해서 조사해야 된다 보다 한 7% 높고 또 더 나아가서 윤석열 지지율이 실제로 이재명의 정치 탄압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보다 한 7% 정도 또 낮아요. 그래서 한 42, 3%가 정치 탄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재 여러 가지 여건에서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이 그 가족이 의혹의 그 자체다라고 하는 부분에 저도 확신을 갖고 있고 제 방송을 듣는 분 대부분이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확신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데 그 막는 부분에서 윤석열 쪽에서 구멍이 계속 생기면서 윤과 김건희가 더 나쁘다. 이재명은 나쁘지만 그래도 야당으로서 탄압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고 아니면 설사 둘이 퉁치자는 식으로 되더라도 이것은 이에게 유리하고 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윤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느냐? 전혀
자신 쪽에서 더 이상의 실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영빈관 같은 것은 지난번에 그렇게 혼이 나서 24%까지 지지율이 떨어졌으면 이런 것은 하지 말았어야죠. 청와대 미술관 이야기, 베르사유 궁전 같은 미술관 이야기도 나오지 말았어야 되고, 이번에 외국 나가는데 김건희는 나는 안 가겠다고 사라졌어야 된다. 근데 이 사람들도 정신 못 차리기는 매한 가지다. 이재명은 목숨을 걸어서 지금 뻗대기고 있지요. 왜? 이재명은 여기서 자기가 방어에 실패하면 정치적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부패 정치인 낙인이 찍혀서 그냥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 가족이 전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재명은 목숨 걸고 막고 있는데, 공격하고 있고 또 자신의 의혹은 막고 있어요. 근데 윤석열은 과연 목숨 걸고 하고 있나? 윤 부부는 그야말로 시간만 좀 나면, 여유만 좀 생기면 엉뚱한 궁리를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 싸움에서 끝이 어떻게 될까? 뻔하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추세라면 이 싸움의 끝은요, 한동훈이 머리나 말로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여요. 한동훈 씨, 윤 부부한테 정확하게 충고하세요. 솔직히 당신이 말이나 당신의 그 머리를 가지고 막을 수 있는 수준은 훨씬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 부부가 이 사태에 대해서 절박감을 느끼지 않는 한은 계속 그냥 같은 실수가 반복이 되면서 결국은 이재명을 깜빵 보내기 전에 윤 정권이 먼저 무너진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지율 20% 붕괴되면 금방 윤 정권 붕괴됩니다. 지금도 안 터뜨려서, 지금도 뭐 없어서 안 터뜨리는 게 아니라, 자, 일찍 터뜨렸다가 그야말로 면역을 주게 될까봐 지지율이 거의 바닥에 갔을 때 터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소용